원래 눌려있던 지주사들. 네.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 PBR이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주가까지 올라온 것 같은 증권 이런 것들이 가장 직수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접근하신다 하면은 대기업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룹 지배구조 개선도 좋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물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현대차도 계속 밸류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 그런 거부터 조금씩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오늘은 또 연중 최고점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뭐 주가가 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 모시고 지금 달라진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부장님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아주 얼굴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아니, 더워서 빨가서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요즘에 사실 뭐 증권주 자체도 네. 아주 뭐 분위기가 좋고 네. 뭐 국장 자체가 뭐 다 올라가고 있는 뭐 안 올라가는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다들 뭐 투자하는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낯설죠, 사실. 네.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이 보시더라도 낯설고요. 그러니까요.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보더라도 낯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언제 보셨냐면 코로나 때 보셨습니다. 네. 코로나 때 보셨는데 사실 매일 주식을 했던 제 입장에서 코로나 때가 1400포인트가 갔다가 그 3300까지 다이렉트로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1400 갔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1800이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었었고 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동성이 풀린 거죠. 재난지원금 저희만 푼 게 아니고 글로벌리하게 다 현금을 풀었죠. 살포를 했죠. 그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 주식이 이런 거구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에 주식 하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1900에서 2100에 10년 박스였습니다.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 그 1400까지 빠진 것도 힘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올라오는데도 대부분 분들이 수익을 거의 못 냈을 겁니다. 아마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정신을 차리고 봤죠. 왜냐면 그 전까지 우리가 선거 이전에 작년에 상법 개정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좀 안타깝게 무산이 된 경우도 있었고 밸류업도 하긴 하다가 봤는데 은행점을 좀 가다가 맞아요. 또 자율규제로 바꾸니까는 또 우리 안 되는가벼 하다가 6월 달부터 좀 바뀌게 된 거죠. 이벤트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알 거고 네. 새 정부 들어서 매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굉장히 자주 드리는 말이 뭐냐면 편견 갖지 말자고 말씀드려요. 편견. 네. 어디에 대한 편견인가요? 국내 시장에 대한 편견. 아, 이제는 좀 버릴 때가 됐다. 얘는 원래 안 돼. 네. 라부터 시작해서 국장은 안 돼. 표현도 너무 이상하지만 댓글 보면 원수에게 국장을 추천해라. 막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저도 다 보고 알고 있는데 그러실만 했죠. 작년까지. 근데 일단 우리나라 얘기할 때 원래 주식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PBR 기준 0.8배. 네. 0.8배는 그냥 사면 항상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거기까지 빠지지만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기관들의 플레이 혹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말았다 들어올 때 삼성전자만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이벤트성으로 네. 이러니까 좀 재미가 없었는데 6월부터는 딱 선거 지나자마자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매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수 레벨이 한 2주 만에 어하다가 3000포인트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 대부분 분들도 아 이게 진짜 맞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 살짝 흔들렸거든요. 그때 손절도 또 치더라고요. 그게 내 겪지 않았던 거를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아닐 것 같으니까 매도가 나오고 있는 시츄에이션까지는 이해를 하고요. 일단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 예. 아직 뭐 편견이 뭐 다 사라지긴 어려우니 뭐 중간에 아, 이 정도 먹었으면 나가야겠다. 뭐 이러면서 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확실히 좀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예전하고는 뭔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게 제일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볼 때는 실적과 주가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가 아직 안 보여요. 그거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안 보입니다. 네. 2분기 들어서도 조금 이따 제가 뭐 삼성전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익 증가치가 그렇게 썩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증시가 가져야 할 원래 내재 가치가 PBR 기준으로 몇 배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의문부터 시작을 하겠죠. 작년에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일본의 사례, 일본이 밸류업을 3년 동안 했는데 네. 그때 PBR이 1.4배까지 갔어요. 그러니 PBR이 1.4배를 우리 주가로 환산하면은 4,20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4,200. 네. 네. 그러니 이게 4,000이다. 솔직히 저 작년에 2,300 봤으면은 올해도 봤었죠. 트럼프 때문에. 네. 2,000포인트 보다가 4,000 이러면은 솔직히 말도 안 되긴 안 되죠. 하지만 원래 코리아
코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저평가에 대한 안 좋은 점을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하나 둘씩 메우고 있는 게 맞다. 근데 지금은 개정이 일단 일부 통과를 한 거고 일부요.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네. 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일단 정확하게 좀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지금 가장 빨리 나오고 있는 게 이 자사주 소각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이거 만약에 통과된다. 네. 만약 지금 분위기 막 통과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니까 통과된다 그러면 어떤 게 바뀌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식은 그 적정 주가를 얘기할 때는 분모가 주식수가 되죠. 네, 주식 숫자. 주식수가 있고 위에는 전체 EPS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분모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죠.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은. 네. 숫자는 줄고 네. 이제 실적은 그대로고 그렇죠. 수익은 그대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적정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뭐 기본이긴 할 텐데 여태까지 자사주가 많은 주식은 오너 일가가 지배를 한다. 혹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 혹은 지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주주 친화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네. 여러 가지 편견이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은 기본적으로 수급이거든요. 누가 사야 올라가는 거죠. 네. 국내 주식들 보면은 요즘도 신규 상장주도 굉장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전체 증시 안에서도 주식 수가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정 주가가 계속 공급만 늘어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네네. 코리아 증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자사주 소각 이벤트를 통해서 아마 법제화가 되면 물론 이게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화나죠. 이거 자체가 물론 나라에서 아마도 높으신 분들이 잘 고민을 해서 유예 기간부터 시작해서 특례라든지 혹은 예외 조항 이런 거를 잘 만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일단 뭐 여러 가지 논의는 계속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런 주식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좋게 해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일단 지금 투자자들의 설왕설래의 기본인데 그러더라도 쳐다보고 있다라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은 어쨌든 호재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소각은 네. 호재로 봐야 되고요. 여태까지 소각을 한 업체가 사실 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뭐 네. 19년 전, 20년 전 이때 봤을 때는 그런 거 잘 안 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실적이 좋고 이벤트가 좋고 이런 거 모멘텀이라 그래 이런 주식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4, 5년 전부터 어딜 봤죠? 미국을 봤어요. 미국을 봤더니 와 애플은 계속 소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식은 분할하고 계속 유상증자하고 네. 올라갈 만하면 유중 때리고 이러는데 그럼 투자자분들이 어땠습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똑똑해지신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정말로 선진 금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니 빠질만 하면 그들은 리밸런싱 하면서 소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가 여러 가지 우리가 바램과 우리의 스터디를 통해서 발현되고 있는 중이고 아까 수급 얘기가 좀 많았는데 이 수급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안 쳐다봤어요. 2,000개, 3,000개의 종목이 상장돼 있는데 그중에서 메이저 사는 거 100억 이상 합쳐보면 하루에 한 20, 30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는 주식의 시가총액은 3천억, 4천억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안 샀다는 거죠. 이것을 주식용으로 호가가 비어있다 얘기를 합니다. 안 샀기 때문에 매도하는 사람도 없고 매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들고 있으신 분들은 미칩니다. 그렇죠. 내가 팔라고 하는데 호가가 없어요. 한 네 호가, 다섯 호가. 거래량이 없어 그냥. 그리고 그것들이 빠질 때 네. 그걸 내가 진짜로 너무 화가 나 팰 때라 그러는데 네. 이거 스트레스성 매도라 그럽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런 뭔가 자사주가 많고 그래도 또 그런 주식들은 또 현금도 많아요. 유보율도 좋고요. 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긴 하는데 그냥 꾸준해요. 100억씩 계속 찍혀요.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부분이 대주주들만 좀 좋고 이런 게 안타까웠던.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요 며칠 동안도 뭐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쪽만 찾아서 이제 쏘더라고요. 아 이제 그 타겟팅이 예, 딱 해가지고 자사주 비중이 높은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다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요 며칠 오른 거 가지고 제가 경제TV에서 물어보시면은 요거 하지 말라 하실 거예요. 기존에 했었어야지. 네. 그런데 여기서 했다가 올랐다가 조정이 받으면은 또 이슈가 나라에서 나올 거고 언론상에 또 나올 거지 하니까.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매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태까지는 아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안 쳐다본 주식에서 얘는 이제 개가천선한 거죠. 이 네.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될 거고 이러다가 기관들이 매수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잘 살펴보니까 주식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회사에서 단순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아니고 막상 보니까 얘네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고 AI가 묻어있네? 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또 코인이 묻어있네. 이런 식의 새로운 가격이 발현될 수 있는
안 쳐다봤던 게 가격 발견 기능이 아마도 제가 보기엔 자사주라든지 이런 상법 개정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첫 번째 상법 개정 한번 이제 바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사주 소각까지 생기면은 앞으로 어쨌든 계속 주주 친화적인 거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의도 자체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약에 배당 소득을 이제 분리과세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정말 그 말씀하셨던 뭐 4천 뭐 돌파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체질 개선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저희 채널이 네. 부동산까지 같이 얘기하는 굉장히 좋은 채널이잖아요. 네. 이게 저희가 현장에 있으면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한다. 네. 이게 그냥 해야지. 이게 러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자금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저희 또래가 아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네. 그런 배당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소득을 통해서 생활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된다는 것과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과세에 들어가면은 뭐 더 잘하시잖아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거 자체를 고배당주를 통해서 분리과세를 하겠다? 그럼 일단 세율 자체가 크게 노출도보다는 나의 세율이 여기서 끝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내가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큰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득을 좀 이렇게 키우는 그 규모를 키우면은 다 거의 종소세에 잡혀버려가지고 그렇죠. 거의 뭐 50% 뜯겨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할 이유도 없어지고 맞아요. 배당을 정확하십니다. 뭐 그거 투자해봐야 뭐 남는 것도 없다 남는 이런 거 얘기를 없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낼 때 내고 내 거 다른 소득 더 늘어나게 되는 세금 더 늘어나게 되고 네. 그러면은 굳이 할 요인이 없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생겼다라는 거가 그러면은 아까 오늘 수급 얘기 좀 많이 드릴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없던 수급이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없던 수급이 생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로 굉장히. 왜냐하면 그 생기는 수급은요. 심지어 많은 돈을 가지신 분들의 수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고배당주에 투자하면 분리과세를 딱 해주겠다. 그러면 뭐 굳이 뭐 고생스럽게 막 월세 안 받고 그리고 뭐 관리도 해야 되고 뭐 누구 뽑아가지고 뭐 맨날 싸우고 막 뭐 명도한다고 소송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럼요. 배당주 하는 분들도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증권사별로 요즘 그 분기 배당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 고배당주를 섞어가지고 섞어서 월배당으로. 월배당으로 이제 상품을 만든다면은 또 히트 치겠죠. 네. 동남아가 계세요. 그냥 알아서 월배당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따박따박. 뭐 아마 이제 이런 게 된다면은 네. 아마 뭐 내후년이나 이런 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예전에 뭐 말 나온 게 말씀드리자면 채권 수익률이 높을 때 네. 그때 이제 기업들이 3개월 쿠폰이라 그래서 2표치를 발행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은 2, 5, 8, 11 주는 기업이 있고요. 그럼 네. 1, 4, 7 이렇게 섞어서 하면은 매월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008년도, 2007년도 일인데 정말로 많은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상품들이 출시되고 하면은 투자자분들도 가입하면 또 그 상품 펀드에서는 매수하잖아요. 네. 그것도 수급이죠.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사실 아까 서두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랜만에 나와서 약간 쟤 왜 이렇게 격양돼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체질 개선이 되는 건 처음이다. 그렇죠. 어느 누가 네. 6월 초 대비 그래요. 편하게 6월 초 빼고요. 4월 초에 트럼프가 관세 때릴 때 중국이랑 2,500 걸 때, 네. 2,400 걸 때. 2,400에서 그때 네. 다 죽는다 그랬어요. 관세 들어가면 중국이랑 145% 때린다 그런 거. 근데 지금 우리 지수가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한국 25%, 네. 일본도 25% 고정하고 8월 1일까지 협상하자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날 올랐어요.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저도 그날은 조금 주말 사이 지나면서 네. 또 삼성전자 실적도 안 좋게 나왔거든요. 같이 발표를 해서 트럼프가 네. 관세 내놓으면서 삼성전자도 실적 안 좋게. 근데 그날도 올라요. 오늘 얼마큼 올라요? 50포인트 올랐어요. 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다른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증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쟤는 원래 안 돼. 코리아는 원래 안 돼. 이걸 인정을 안 하면은 지금 가격대에 내가 매몰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못 사요.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이거 못 들어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아니다.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너무 쌌었던 게 그냥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지금 저희 3,100 조금 넘었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으신데 3,100을요 갔다가요 2번 틀어야겠다 칠게요. 그 두 번째 3,100은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실 거예요. 처음 보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조방원이라는 주도주를 수십 번 얘기를 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조방은 되게 쉽게 얘기해요. 다른 분들. 근데 작년 이맘때 혹은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가 당선될지도 솔직히 저는 뭐 봐야 됐었고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우리 전화해서 조선업 협력하자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때는 낯설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면은요, 낯설었는데 지금은 안 낯설어요. 그때의 조선이 주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의 익숙함의 차이지 이것이 원래 안 된다라고 편견상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 어쨌든 여당과 이제 정부가 합심해가지고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을 막 계속 막 추진하고 그럼요. 있고 그 주가 부양의 의지는 뭐 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섹터나 뭐 어떤 주식들을 봐야 되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바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상법 개정 수혜주. 상법 개정은 아시다시피 주가가 원위치로 가는 거죠. 네. 원위치로 가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좀 눌려 있었을 수도 있는 것들이 좀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걸까요? 그렇죠. 주가 상승이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혹은 오너일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러니 원래 원위치로 찾는 과정에 있었던 원래 눌려있던 지주사. 지주사들. 네.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 PBR이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주가까지 올라온 것 같은 증권.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직수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좋아지면 당연히 주식 거래 늘어나는 건 당연할 거고요. 지금 현재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 NXT, 넥스트레이드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8시부터 시작을 하고 저녁 8시에 끝나잖아요. 정말로 많은 투자자분, 솔직히 저도 이것도 예상 못했어요. 그렇게 하겠어? 라고 했는데 정말로 많이 거래 참여하십니다. 특히 이제 아침에 출근하실 때 거래 참여하시고 네. 퇴근하실 때 참여하시고 그 거래량이 정말로 상당해요. 그러니 이런 것들도 다 증권사의 수익의 매개체가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아직도 미국장도 좋고 지금 국내 시장도 좋아지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포인트들 자체가 뭐 증권주는 앞으로도 수익 실적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지주사 입장에서는 약간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면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의 리스트가 리스트업 돼서 그냥 쫙 돌더라고요. 텔레그램에. 네, 맞아요. 예, 그러면은 뭐 그거 80%막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50%, 뭐 70%, 뭐 30%, 20%. 아, 이건 20%밖에 안 돼서 안 간다부터 시작을 네. 해서. 그런데 사실 그거를 보면서 매매는 약간 무지성 매매라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종목들을 거래가 안 됐었던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디스카운트된 이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확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장 그 리스트업만 됐을 때 내가 보고 사는 거는 테마성 매매에 가깝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각 대기업 그룹사들의 지분 구조라든지 네. 혹은 그 그룹사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파악해둘 거는 또 뭐냐면은 무엇을 하는 거 플러스 그 기업의 적정 PBR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 0.3배다, 0.5배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죠. 보신 다음에 매매를 시작을 하셔야죠. 아무래도 대기업 관련된 저PBR 주 이런 것들을 좀 보긴 해야 되겠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원래 하셨던 분들은 제 얘기 하면 다 아는 얘기 한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접근하신다 하면은 대기업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룹 지배구조 개선도 좋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물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현대차도 계속 밸류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 그런 거부터 조금씩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물산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건설 플러스 원전이라든지 혹은 현대차가 갖고 있는 건 자동차인데 그럼 자동차 업황이 어떻게 되지? 찾아볼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관세 때문에 지금 품목 관세 때릴 것 같은데 좀 우리 정부에서 관세를 낮춰줬으면 좋겠어. 그럼 나 지금 20만 원대 초반대인데 혹은 21만 원대인데 그럼 내가 관세가 줄어드는 걸 보고 매수해야지. 네. 약간은 하나하나의 사고의 발전 단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을 유튜브를 보면서 요거 하나 샀어요. 떨어지면 유튜브 욕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부해서 하나 단계 하면은 내가 두 번째 단계가 틀렸어, 첫 번째 단계가 틀렸어. 이걸 알 수가 있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안 하면 되잖아요. 네. 내가 잘못했던 거를. 그거 하나가 스터디예요. 제가 뭐 오랜만에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방송도 나가면은 엄청 멋지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주식 어떻게 하니라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영업점에서 했던 행동의 실수만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저도 꽤 오랫동안 영업점에서 매매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그때 했던 실수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들을 안 하면은
결국 좋은 것만 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똑같이 우리 투자자분들도 지금 시작을 하신다면 좀 소액으로 시작하시고 뭐 좀 말이 좀 와전되긴 했는데 하나하나씩 느껴보시는 게 진정한 투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장님 말씀은 결국에 이럴 때일수록 그 주식 투자를 약간 정석적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박스에서 움직일 때 2300, 2700 이럴 때는요 여기 가다가 말아요. 말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나냐면 좋은 주식들이 갑자기 후드려 패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너무 표현이 좀 격해서 죄송한데 정말로 화가 많이 나요. 회사는 좋은데. 나는 공부를 해서 이 회사를 끝까지 수익이 나고 싶은데 이 지수의 마디 지수 때마다 한 번씩 팔아야 되는 정말로 답답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관들 혹은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 얘기를 하죠. 네. 물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한 달 후에 다시 가는 주식을 그렇게 꼭 매도라는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혹은 뭘 하기 위해서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방어주를 사기 위해서 팔아야 되겠는지 네. 안타까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박스가 아니고 신고가 영역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있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강도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를 들고 있어서 좀 털리지 않게 꾸준하게 갈 수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하드하게 부러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나는 거고, 아니 너무 너무 올랐으니까. 그런데 가격적인 측면은요, 한번 제가 올 때 와서 이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가격은 인정을 하고 아까 조선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신선함의 정도로 우리가 보면 어떨까 해당 섹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제 원전은 올해 태어난 거죠. 올해 한 3달 됐어요. 3달. 그러면 그것이 가는 신선도가 혹은 아까 말씀드린 증권주는 한 달 됐거든요. 네. 올라간 지. 그러면 어느 게 좀 더 신선할지예요. 주식시장은 아이디어 게임이에요. 얼만큼 신선한 거를 내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빨리 선취매를 통해서 내가 잡고 있어야지 그것들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게임인데 만약에 여기서 몇 달 된 약간 오래된 아이디어들은 누구나 다 아는 아이디어가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일종의 순환매로 또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까요? 그럼요. 이게 정말로 비단 예를 들어서 힘들어하시는 업종 제가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아예 안 간다. 그것도 편견이에요. 이제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 말씀 드릴게요. 3월 30일에 우리나라에 또 큰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공매도 재개했잖아요. 네. 공매도 수익 많이 나고 있지 않겠어요? 그들 안 좋은 업종들이요. 네. 그들이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3,100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불편할 거예요. 그들은 이자 비용 내고 빌린 거 아실 겁니다. 주식을요 그냥 차입하는 구조가 아니고 차입을 해올 때 이자 비용을 지불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리스크를 안고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가격대가 갑작스럽게 코리아 증시로 다 들어와서 이걸 바스켓 매매라 그러죠. 바스켓을 훅 들어와서 내가 했었던 예를 들어 A라는 정말로 안 쳐다봤었던 실적 안 좋았었던 A라는 대형주를 갑자기 좋은 이벤트가 예를 편하게 스테이블 코인이 스쳤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 버리면 갑자기 쇼커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섭죠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위에 거 좋은 것만 하자. 뭐 조방원, 뭐 화장품 이런 시대에서 지금은 밑에 것도 해도 되는 시대로 바뀐 거죠. 하지 말라였다가 지금은 기다려도 된다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돈이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럼요. 지금은. 여기 살 수도 있습니다. 절대 주식시장에서 아예 편견 또 강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안 된다. 예.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런 맞아요. 게. 10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진짜 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다. 바뀌는 거. 예, 맞습니다.